자, 안녕하십니까. 자, 건축 일반 1학기 때부터 건축 계획 부분에서, 자, 우리 1학기 때는 건축 법규를 배웠었고 2학기 때 올라와서 이제 건축 환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그 빛환경을 배우고 있었죠. 1학기 때 했던 거는 건축과 자연환경, 열환경이라면, 자, 중간고사 때까지는 빛환경, 그리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음환경에 대해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빛환경. 지난 시간까지 빛의 단위, 채광 계획, 그 다음 조명 계획에 대해서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조명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조명의 종류, 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스탠드, 근데 바닥에 서 있다 그러면 플로어 스탠드, 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다 그러면 테이블 스탠드, 발 밑을 비추는 풋라이트, 그리고 여기 샹들리에, 다운라이트, 식탁 위에 있는 펜던트, 그 다음 벽에 있는 벽등 혹은 브래킷, 그리고 어느 저희 그 한 곳을 국부적으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 팬이 돌아가는 실링 라이트 등이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플로어 스탠드와 테이블 스탠드는 지금 나와 있죠. 자, 가에 붙어 있는 것, 자, 가에 붙어 있는 이 벽에 붙어 있는 것,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네, 그렇죠. 벽등 혹은 브래킷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나처럼 천장에 온복 들어가 있는, 즉 매입되어 있는 것, 이걸 매입등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다 해보면 어느 한 곳이 액자를 비추고 있는데 한 곳을 비추고 있는 이런 것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식탁 위에 있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있는 등, 이건 펜던트라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방 한가운데 샹들리에, 옛날엔 초가 달려 있었지만 이제 전구로 바뀌었다고 했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서술형 수행평가에 낸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가번, 이렇게 위를 갖다가 벽에 붙어가지고 위 또는 벽면을 비추고 있는 것들, 이게 브래킷이라고 했죠. 벽등. 자, 그리고 이렇게 나처럼, 지금 여기 화면은 잘 표시가 안 됐지만 이렇게 선풍기처럼 날개가 달려있다 그럼 실링 라이트, 그리고 다처럼 온폭 들어가 있는 천장에 매입되어 있다 매입등 혹은 다운라이트, 라와 같이 이게 쭉 내려와서 전선이 내려와가지고 식탁 위나 어느 한 곳을 비추고 있는 것들, 이걸 펜던트, 마처럼 스탠드처럼 서 있는 이런 형태, 바닥에 서 있으면 플로어 스탠드,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으면 테이블 스탠드라고 했죠. 자, 그리고 바처럼 발 밑을 비추는 발밑등 혹은 풋등이라고 했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여러분들 갖다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오면 이제 서술형 수행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게 조명 방식의 종류였죠. 조명 방식, 자, 직접 조명, 반직접 조명, 그 다음 전반 확산 조명, 반간접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직접 조명은 직접 밑을 내리 쏘는 것, 간접 조명은 직접 쏘지 않고 이렇게 그 위나 벽을 비춰가지고 간접적인 효과를 드는 그 무드등 같은 것들, 그리고 반자가 들어간 것들은 각각 거기에서 약간씩 서로, 직접 조명은 반간접적으로, 간접 조명은 직접적으로 조금씩 들어온 거지. 이 특징들을 보면 직접 조명은 일단
조명률, 그 다음 먼지 같은 거에 대한 빛이 삭감되는 감광이 적습니다. 자외선 조명도 가능하고, 직접 빛을 쏘기 때문에 조명을 덜 설치하게 되고 설비비가 쌉니다.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을 밝게 할 때 유리한데, 다만 현이 눈부심이 크고 그 다음 빛을 비추는 곳과 안 비추는 곳에 대한 음영 차이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가 크다고 했죠. 자, 간접 조명 쪽은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가 있고 직접 빛을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피로가 적고 부드럽습니다. 다만 조명의 효율이 나쁜데,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는 직접 조명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죠. 또한 어떻게 보면 무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침울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먼지가 쌓여서 감광이 되기 쉽고 벽이나 천정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가운데 있는 전방 확산 조명은 이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도가 가장 균일하고 음영이 가장 적고 물체에 입체감을 주지 않는 조명 방식. 자, 조도가 균일하다. 자, 직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쏘기 때문에 균일할 수가 없겠지. 음영이 적다. 직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비추기 때문에 그 곳과 아닌 곳에 그림자의 차이가 심하다고 했죠. 즉 답은 간접 조명이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조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 직접 조명은 설비비가 싸다. 그렇죠. 한 곳을 비추기 때문에 다른 곳 설치할 필요가 없지. 2. 직접 조명은 실내의 음영차가 크다. 한 곳을 비추기 때문에 비추는 곳과 아닌 곳의 그림자 차이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3. 간접 조명은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 있다. 맞죠? 4. 반간접 조명은 빛이 부드러워서 눈에 피로가 적다. 반간접과 간접의 특성입니다. 5. 전방 확산 조명은 직접 조명보다 간접 조명에 가깝다. 요게 답이죠. 전방 확산 조명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자, 광원에서 발산되는 광속이란 빛의 빠르기가 아니라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지. 자, 90에서 100%, 그러니까 대부분을 다 아랫방향으로 향해서 다른 조명 방식보다 조명률이 높고, 그러니까 효율이 높고 설비비는 적게 들지만 조도가 고르지 못하다. 즉 음영이 심하다. 답은 그렇죠. 직접 조명이죠. 자,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가 설명하는 조명 방식. 광원에서 발산되는 광속의 60에서 90%는 아랫방향을 향하고, 즉 60에서 90%는 직접, 위로는 10에서 40%, 10에서 40은 간접. 빛이 천장이나 벽 위쪽으로 부분에서 반사된다. 반사광이 작업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조명 방식이다. 1번 사무실, 주택에 조명이 많이 사용된다. 자, 대부분을 직접 쏘고 나머지를 간접으로 쏜다. 즉 반직접 조명. 2번을 얘기하는 거지.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확산성이 좋은 우윳빛, 유리, 플라스틱, 아크릴 등의 외부를 사용한 조명 방식으로 직사 조도와 확산 조도가 거의 같으며 확산된 부드러운 빛을 얻을 수 있다. 자, 직접 쏘는 것과 간접 쏘는 게 거의 같다. 자, 직접과 간접의 중간, 바로 전반 확산 조명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직접 조명과 반직접 조명, 전반 확산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까지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조명기구 배치 방식의 종류입니다. 조명기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반 조명, 우리가 흔히 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명이죠. 안방이라든지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방, 자, 위에 등이 하나 들렸죠. 자, 그런 걸 전반 조명이라 합니다. 반대로 국부 조명은 어느 한 곳만을 국부적으로 비치는, 책상 위에 있는 여러분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가 대표적인 예겠죠. 자, 전반 조명은 공간 전체를 넓게 비추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의 방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전체 방의 그 범위를 비추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두운 부분이 생깁니다. 즉, 방에 밝기가 균일치 못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집에 사용을 하죠. 위에 하나 이렇게 등을 두고, 자, 구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자, 국부 조명은 국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비추기 때문에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큽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전시학습에서 배웠던 직접 조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의 피로가 크고 시력 저하에 우려가 있는데, 오랜 시간 작업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두고 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식탁 위에 있는 펜던트, 이 부분도 국부 조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 안쪽에 있는 창가에 있는 펜던트도 마찬가지, 그 부분만 비치는 국부 조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반 조명이나 국부 조명이나 둘 다 장점과 단점이 크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이 전반 국부 혼용 조명입니다. 전반 조명을 쓰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 국부 조명이 필요한 곳만 국부 조명으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정밀한 작업, 뭐 수술실이라든지 뭐 정밀 기계 공장 이런 데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아까 사진을 봤던 이런 집에서도 국부 조명을 쓰고 있지만 전반 조명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간단하게 한 문제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빛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A. 조명의 목적은 빛을 인간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있으며 좋은 조명은 조도가 높아야 한다. B. 국부 조명은 조명이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행하는 것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C. 시야 내에 눈이 순응하고 있는 휘도보다 현저하게 높은 휘도 부분이 있으면 눈부심 현상이 일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D. 간접 조명은 조도 분포가 균일하여 적은 전력으로도 직접 조명과 같은 조도를 얻을 수 있다. 2. 이건 아직 안 배운 건데, 실내 상시 보조 인공 조명 PSALI는 주광과 인공광을 병용한 방식이다. 이때 조명 설비는 주광의 변동에 대응해서 인공광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시간 잠깐 주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까? 답은 몇 번일까? 자, 지금 문제는 2018년도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조명의 목적은 인간 생활을 유익하게 활용한 데 있으며, 당연하지. 여기까지 맞죠? 자, 맞아. 여기까지. 좋은 조명은 조도가 높아야 한다. 자, 좋은 조명, 조도가 높을수록 좋을까? 아닙니다. 왜? 그 목적에 따라서 조명이 높아서 좋은 곳과, 어떤 데는 조명이 낮더라도 조도를 균일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곳이 있고, 뭐 카페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그 분위기를 갖다가 내야 되는 곳이라든지, 조도가 낮아서 좋은 곳도 그 목적에 따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좋은 조명은 조도가 높아야 한다가 아니라 좋은 조명은 그 목적에 맞는 조도를 가져야 한다 가 맞겠죠. 일단 A는 틀렸네. B, 국부 조명은 조명이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행하는 것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맞죠? 그래서 국부 조명은 어떻게 보면 직접 조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한 곳만 비추니까. 한 곳만 비추게 되면 비추는 곳과 안 비추는 곳의 그림자, 음영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당연히 눈이 쉽게 피로해지죠. 자, C번, 시야 내에 눈이 수능하고 있는 휘도보다 현저하게 높은 휘도 부분이 있으면, 즉 이걸 현희라고 하지. 현휘. 눈부심이 일어나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D, 간접 조명은 조도 분포가 균일하고, 여기까지 맞죠? 적은 전력으로도 직접 조명과 같은 조도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틀렸지? 직접 조명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만큼의 조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간접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도 많이 들겠지. D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나왔네. 그러면 답은 A, D, 2번이죠. 자, 실내 상시 보조 인공 조명, 이건 나중에 배울 것이지만 PSAI, 얘는 즉 주광, 채광, 햇빛이 비출 때 저 깊숙한 곳에는 어두운 곳이 있어서 거기에는 인공 조명을 설치한 거야.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가 조명인데, 이 건축가 조명은 다음 주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자, 오늘 건축 일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